안녕 여러분, 채린입니다. 오늘은 제 대학원 면접 후기 어떤 걸 물어보냐,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대학마다, 과마다, 그때 교수님마다 엄청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말에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은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입니다. 떨어지고 붙고 이런 결과를 알고 나서 이 후기를 풀면은 그 객관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못했어도 그래서 붙었구나 약간 이러면서 합리화를 하게 될 것 같고, 떨어지면은 뭔가 잘한 것도 다 나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결과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러 영상을 찍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에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진짜 정보가 없더라고요. 저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대학원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드리자면은, 제가 이번에 본 시험은 연세대학교 일반 석사 대학원 후기 전형 봤고요. 과는 영어영문학과 썼습니다. 영어영문학과 중에서도 분과가 3개 있거든요. 영문학과랑 하나가 수사학과, 그리고 제가 쓴 건 언어학과. 같은 문과라도 엄청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이과라면 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학원 면접에서 대충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정도로 감을 잡으시기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오후 1시 이쯤에 시험 보러 갔고요. 보러 갔을 때 거의 기흥, 니은, 디귿 순이었는지 제가 2번째 순서였어요. 그래서 면접 대기실에 있다가 조교님이 픽업해 주셔서 면접실로 이동을 했고요. 그때 교수님 3분이 계셨고, 정말 약간 조그만한 교실도 아니고 약간 교수님 연구실 같은 느낌의 책상 조그만 곳에서 3분의 교수님과 굉장히 가깝게 앉아서 이렇게 책상에서 3대1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조교님께서 그 진행하기 전에 모든 프로세스를 영어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의사항이라던가 출석 자료 확인한다던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영어로 하고, 학생들도 질문도 영어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갑자기 면접을 영어로 보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는 영어로 면접을 본다는 공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교님이 모든 걸 영어로 하니까 한 학생이 딱 제 마음을 알고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면접을 혹시 영어로 보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조교님이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 면접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뭐지? 영어로 하려면 내가 하려고 했던 말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를 갑자기 급작스럽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대기실에 입성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어로 모두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신 들어가자마자 영어 지문, 한 수능 지문 같은 것들, 거기에 문제가 4개가 있었어요. 한 지문에 4개 문제. 그거를 5분 줄 테니까 풀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울대는 예를 들면 탭스 점수가 있어야지 지원 요건이 되는데, 연세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제 영어 시험 점수를 첨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그 면접장에서 갑자기 영어 실력을 그때 검증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수준은 그렇게 엄청 낮지는 않았다. 아예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비유 같은 것들이 조금 많아서 깔끔하게 뭔가 해석이 딱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 4개 지문은 해석에 관련된 거, 빈칸 채우기 그런 것도 있었고, 하나는 문법 문제도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그걸 푸는 동안 교수님들께서 막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소리가 시끄러우면 지문을 잘 못 읽는 병이 있어가지고, 그때 갑자기 하나도 안 읽혀서 이거 이렇게까지 못 읽을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안 읽히지 하면서 한 문장을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답을 하나씩 부르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4개 중에 3개 맞고 하나 틀렸어요. 이 하나가 틀린 게 결과가 치명적인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교수님이 계셨고, 영어영문학과 분과가 3개였잖아요. 담당 3 교수님께서 앉아 계셨던 것 같고요. 제가 지원한 언어학 교수님, 제가 딱 유튜브를 보고 가서 알아뵀는데, 교수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질문 처음 나왔던 거는, 제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그리고 국제통상학과 복수 전공을 했는데요. 왜 영어영문학과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뭔가 학업계획서는 세밀하게 잘 썼는데 학부 때 관련한 과목 같은 걸 안 들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학부 때 전공이랑 전혀 무관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이렇게 계열로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2학년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2학년 때 제가 로스쿨 생각이 있어서 로스쿨 과목이 가장 많았던 행정학과를 그때 선택을 했었고 또 사회과학결이다 보니까 영어 영문학과가 선택지에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영어 영문학과를 어쨌든 전공을 해보지 못한 게 굉장히 한이 되었고 실제로 한이 되었거든요. 그랬던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고 대신 저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맥쿼리 통번역 석사과정, 통번역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는 아니지만 영어 베이스가 전혀 없진 않고 또 영어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풀어나갔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학업계획서 잘 썼다는 식으로 칭찬을 해주셔서 그때 약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영어에 그럼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뭐냐 이 질문 나왔고요. 이것도 뭐 따로 준비해가지 않아도 그냥 저의 평상시의 생각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현재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영어 방송 진행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제가 미드나잇 소사이어티라는 영어 스터디를 운영 중인데 여기서 느꼈던 한계 같은 점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저번에 14만 조회수가 나왔던 슈아 발음 이런 한국인들이 리스닝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떤 원어민들의 발음적인 측면에서 슈아 발음, 연음 이런 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했던 영상이 되게 잘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 느끼면서 나도 이런 언어학적인 개념을 알면 나의 직업적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냥 일반 유튜버 시청자들도 이거에 공감을 했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진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부 때 영어 영문학 베이스가 없고 통번역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영어를 실용화시켜서 바로바로 언제 빨리 메모리 스팬을 늘려서 통역을 할까 이런 영역이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조금 더 언어학을 배우고 싶다라는 니즈를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슈아 발음 같은 것들 제가 관심 있었던 어떤 언어학의 개념 같은 것들을 예시로 들면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그 다음 교수님께서 슈아 발음에 그렇게 주목을 한다는 게 되게 흔치 않은 일인데 특이하네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슈아 발음을 어떻게 알게 됐고 왜 좋았는지 이런 관심사들을 좀 더 부차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받았던 게 제가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화려한 직업인데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려한 직업인데 우리 대학원에 오면은 맨날 방에서 공부만 하루 종일 해야 된다. 그런 걸 잘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자신 있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뭔가 나에 대한 의심 자체가 얘 그냥 화려하고 예쁜 것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공부는 잘 안 하고 끈기 없는 스타일인 거 아니야? 라는 뭔가 의문을 가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나 공부 잘해, 공부 완전 열심히 해 이런 쪽으로 그냥 대놓고 어필을 하는 게 속이 더 시원한 답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냥 대놓고 좀 공부를 잘한다는 식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석사 과정에서 이게 먹힐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제 꿈이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등학교 때 워낙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거기서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소논문 같은 거 쓰고 연구하고 이런 탐구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공부를 얼마나 집념 있게 하는 편이고 학문적 호기심이 얼마나 큰 스타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 왔던 게 통번역 대학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고 여기를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이 질문을 제가 면접 끝나고 이렇게 문 닫고 가려고 하는데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가 살짝 들어서 근데 그때 교수님이 뭔가 통번역 대학원 그만두고 온다고 해서 거기가 되게 빡센 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포기하는 스타일이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아니라서 다행이네 이런 식으로 제가 운이 좋게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질문은 그런 의도로 하셨던 거였고 그래서 이게 내가 하기 싫고 빡세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도 너무 좋고 이것도 너무 좋은데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통번역 같은 실용적인 공부보다는 언어학적인 학문적인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걸 좀 더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만두는 건 아니야 라는 걸 당시에 어필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석사를
이것도 따고 저것도 타고 2개 다 딸 생각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는 2개를 다 할 만큼 완전 욕심 있고 야망 있는 사람이고 열심히 할 의지가 뿜뿜하지만 지금 나에게 우선순위가 이거인 거라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나 대충 하는 사람 아니야.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니야 라는 거를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에 대해서 탐구를 했던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에서 RP 액센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국 귀족 영어 발음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소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급을 했더니 교수님께서 갑자기 방금 그 영어 지문 RP 액센트를 읽어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제대로 얘가 알고 연구를 했는가를 좀 검증하고 싶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그냥 농담 삼아 던지신 것 같기도 해요. 영국식 영어 발음으로 열심히 지문을 읽었고 한두 문장 정도 열심히 읽고 교수님께서 되게 웃으시면서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면접 질문을 받았던 것 같고 총 면접 시간은 15분 정도로 정해져 있었고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질문이 많지는 않았고 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좀 줄줄이 장황하게 길게 대답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정말 제가 진심으로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온 거고 저의 진실된 동기가 있기 때문에 막 외우거나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대화하듯이 친구랑 얘기하듯이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면접에서는 그 스타일이 좀 더 맞았을 것 같아요. 면접은 이 정도 진행이 됐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합격하게 된다면 합격 수기처럼 해서 제 스펙과 그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지 뭐 서류는 어떤 걸 했는지 면접 이후에 그 외에 많은 것들 그리고 저의 진실된 지원 동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석사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다음 브이로그 때 면접 브이로그 혹은 합격자 발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